진심으로 좋아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척이나 괴롭고 슬퍼 그리움에 사무치게 되는데요. 여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었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경북 문경시 견탄 옆 태봉사택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은 주민들 80~90%가 광부인 탄관촌이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되었고, 어쩌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경계를 하곤 했습니다. 슈퍼마켓도 한 개밖에 없었고, 공중전화도 한 대에 가로등마저도 한 개밖에 없는 아주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 밖으로 한참을 나가서 커다란 개천 다리를 건너 큰 길이 있는 곳 버스 정류장에 2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커다란 개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즐겼고,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연이라는 아이였는데, 엄마들끼리 친하다 보니 덩달아 저희도 자연스럽게 친자매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붙어 다니던 연이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연이에게 했고, 그 친구와 울면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고 3년 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저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연희가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흥분감에 저는 마냥 들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경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 다리에 도착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대천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아이였고, 그 중에 갈색의 단발머리 아이는 분명 내 단짝 친구 연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가파른 길을 뛰어내려갔지만 분명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아이들이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그때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따라오시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시며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습니다. 전 엄마에게 엄마, 여기 방금 연희 못 봤어?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니? 빨리 마을로 들어가자. 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저는 친구들과 반가운 재회를 했고 곧바로 연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연희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몇 개월 뒤 연희는 민영이라는 친구와 시내를 다녀오다 마을 앞 도로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영이는 다리만 다쳤지만 연희는 그 자리에서 눈을 부릅뜬 채 즉사했다고 합니다. 마을은 난리가 났고 연희 할머니는 그 일로 정신이 이상해지시며 죽은 연희의 허파를 봉지에 넣어 집 앞 마당에 매달아 두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연희의 가족들은 점점 다른 주민들과 멀어지며 교류를 끊었고, 결국 연희가 죽고 얼마 안 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희가 살던 집은 흉물스럽게 3년여간 방치가 된 채로 폐가로 변해버렸고, 저는 제가 살았던 집 앞에 연인의 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예전 제가 살던 그 마을은 지금은 아예 폐촌이 되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마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종 그곳을 떠올리면 연희가 생각납니다. 그때 개천에서 보였던 연희는 3년 전 내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마중을 나왔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작년 3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전의 일이다. 대학을 붙은 친구들이 하나 둘 우리 지방을 떠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었다. 그중 한 명이 집에 놀러가기 위해서 나는 고속버스를 타러 갔다.
간선도로 근처의 고속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쯤이었다. 이미 근처는 어둑해졌고 인적도 없이 한산했다. 평일 밤이라 그런지 정류장 안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정류장 안에 서너 명은 앉을 만한 기다란 벤치가 있었는데 그 끝쪽에 박스가 놓여져 있었다. 헬멧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모서리는 다 달아서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박스였다. 나는 그 박스를 힐끗 한번 보고 박스와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벤치 위에 앉았다. 스탯에 적혀있는 출발 시간을 보니 버스가 올 때까지는 15분가량이 남아있었다. 혼자 기다리는데 언뜻 박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돌아보았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기분 탓인가? 다시 스탯으로 눈을 돌렸다. 저기요. 그러자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그것도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크기의 상자에 사람이 들어갈 리 만무하다.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박스를 쳐다보았다. 안녕히 가세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여자의 목소리다. 나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생각을 재빠르게 정리했다. 박스 안에 누군가 스피커를 넣어두고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장단을 맞춰줘 보자. 아, 안녕하세요. 저는 종점까지 가는데요. 그러시구나. 우연이네요. 저도 종점까지 가요. 사실은 나쁜 사람한테 당해서 이 상자 안에 있거든요. 살해당해서 목만 들어가 있다는 설정인 건가? 그러세요?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그럼 버스 오면 제가 버스 안까지 옮겨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진짜 감사드려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 속아 넘어가는 척 대화를 지속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상한 악취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박스 주위에서 그 악취가 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박스 끄트머리에서 거무스름한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줄줄 새어나오던 그 액체는 점차 뚝뚝 벤치를 타고 흘러넘쳤다. 아, 놔. 장난치는데 정도가 있지. 이거 너무 심하잖아. 냄새는 점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짐을 전부 챙겨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그때 박스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 아니야. 아니라고. 도망가지 마. 버스에 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내 옷을 붙잡았다. 정류장 안엔 나뿐이었다. 내 뒤에 있는 것은 오로지 박스뿐이었다. 난 천천히 뒤돌아보았고 내 뒤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떻게 봐도 사람이 들어가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박스 안에서 사람 손이 나와 내 옷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눈이 마주쳤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땐 나는 버스 안에 있었다. 그 박스를 양손으로 고이 든 채로. 악취가 나는 액체로 범벅이었던 그 상자는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박스를 버스에 두고 내려 집으로 달아났다.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는 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버스 안에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무사했던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